영의정 장순손, 돼지머리에 검은 속을 품은 노예한 생존자. 1. 얼굴은 돼지, 머리는 여우. 1457년 경상도에서 태어난 장순손은 얼굴이 돼지머리를 닮아 어릴 때부터 저두라는 별명을 달고 살았다. 외모가 인상을 결정짓는다면 그의 인생은 처음부터 불리한 출발이었다. 그러나 세상은 얼굴보다 머리로 돌아가는 법. 그는 총명함과 처세술로 그 핸디캡을 거뜬히 뛰어넘었다. 젊은 시절의 장순손은 나무랄 데가 없었다. 1480년 생원시에 합격하고 1485년 문과에 급제한 뒤 사관원 정원, 홍문관 은교를 거쳐 도승지에 이르기까지 청요직의 꽃길을 걸었다. 성종실록 편찬에도 참여했다. 누가 봐도 장래가 촉망되는 엘리트 관료였다. 2. 죽을 고비, 연산군의 밤 사냥을 막다. 1500년 홍문관 부제학이던 장순손은 연산군이 밤늦도록 사냥을 즐기는 것을 보다 못해 동료들과 함께 간언을 올렸다. 임금의 비위를 건드리는 위험한 행동이었지만 그것이 신하의 도리라 여겼다. 적어도 그때까지는. 그런데 2년이 지난 1504년 연산군은 그 옛날의 간언을 새삼 떠올리며 괘씸하다고 국문을 명했다. 추국관 유순이 장순손과 박은을 형틀에 묶고 신문하자 두 사람은 서로에게 책임을 떠넘겼다. 장순손은 박은이 먼저 제안했다고 했고 박은은 장순손이 먼저 말했다고 했다. 진실이 무엇이든 간에 추국관들은 장순손의 편을 들어주었고 박은은 결국 죽음을 맞았다. 살기 위해 동료에게 죄를 떠넘긴 장순손. 당시 여론은 대체로 박은을 가엾게 여기고 장순손을 곧지 못한 자로 보았다. 장순손은 태영 50대와 유배로 마무리되었다. 목숨만은 건진 것이다. 3. 중종반정 새 판이 짜이다. 1506년 중종반정으로 연산군이 쫓겨나자 장순손은 유배에서 풀려났다. 새 시대가 열렸다. 그는 경상도 관찰사로 복귀하더니 이후 대사헌 형조판서, 호조판서, 예조판서, 병조판서를 종횡무진 넘나들며 육조를 두루 섭렵했다. 판서 자리를 밥 먹듯이 갈아탄 것이다. 그러나 승진할 때마다 탄핵이 따라붙었다. 1518년 병조판서가 되자 대간이 집중포화를 퍼부었다. 장순손은 본래 음험하고 사납고 비루한 사람입니다. 벼슬이 종일품에 있으니 이미 있을 자리가 아닌데도 두려워할 줄 모르고 끝없이 이를 탐냅니다. 조광조를 비롯한 신진사류들은 이를 미워하여 계속 상소를 올리니 결국 1518년 5월 장순손은 직첩을 모두 빼앗기고 파직되었다. 그러나 이것이 끝이 아니었다. 4. 기묘사화 적의 적은 나의 친구. 1519년 기묘사화가 터졌다. 장순손을 몰아붙이던 조광조와 신진살인파가 한꺼번에 숙청되었다. 거짓말처럼 장순손은 복직되었다. 이것이 바로 조선시대의 정치판의 아이러니다. 쓰러진 줄 알았던 장순손이 적이 먼저 쓰러지는 바람에 다시 일어섰다. 장순손의 생존 방정식은 단순했다. 버텨라. 그러면 판이 바뀐다. 1521년에는 판중추부사를 거쳐 다시 병조판서가 되었는데 이번에는 군무에 속한 자들의 원망이 하도 커서 금방 찬성으로 자리를 옮겨야 했다. 실록은 냉정하게 기록한다. 모두들 기뻐하였다. 병조판서 자리를 내놓자 사람들이 기뻐했다는 것이다. 이보다 더 선명한 인사평가가 어디 있겠는가. 같은 해 장순손이 경기도 광주에 여행자 숙소를 하나 지었다. 이름이 신원이었다. 그런데 어느 행인이 벽에 낙서를 남겼다. 이 원의 이름이 무엇이냐? 신원이로다. 신이라는 것은 시작이니 재상이 원을 짓는 것이 이로부터 시작된다는 뜻이다. 이 원의 변을 퍼다 밥걸음으로 쓰고 싶지만 그의 마음이 변보다 더 더러워 안 쓴다. 사람들은 그 원을 장순원이라고 불렀다. 민심이란 이렇게 직접적이다. 권력의 자리는 바뀌어도 민심의 기억은 바뀌지 않는다. 사람들이 기억하는 것은 직함이 아니라 행실이다. 기만로 운명의 줄을 잡다. 장순손의 인생을 바꾼 결정적 선택은 기만로라는 인물에게 줄을 댄 것이다. 기만로는 중종의 사돈으로 막강한 정치적 배경을 가진 인물이었다.
권력에 야심이 있었고 추진력이 있었으며 자기 사람을 잘 챙겼다. 장순소는 일찍이 이 사람이 뜰 것임을 눈치채고 단단히 줄을 섰다. 1525년 이후 장순소는 김한로의 형 김한정과 함께 김한로의 양팔로 불렸다. 조정 안팎에서 이미 공공연한 비밀이었다. 사관은 이렇게 기록했다. 이보다 앞서 사람들이 김한로가 다시 등용되면 장순소는 정승의 자리를 차지할 것이다. 라고 말하였는데 오늘의 형세로 보면 그 말이 거짓이 아니었다. 예언은 정확히 맞아떨어졌다. 1530년 74세의 이조판서, 1531년 75세의 우의정, 이어 좌의정, 1533년 77세의 마침내 영의정. 조선 역사상 세 번째로 많은 나이에 영의정에 오른 것이다. 화려한 클라이맥스였다. 그러나 정점에는 반드시 내리막이 있다. 6. 장검동 검은 욕심의 별명. 영의정이 되기 훨씬 전부터 장순손에게는 또 하나의 별명이 있었다. 장검동. 그의 탐심을 비웃는 말이었다. 홍문관과 대간의 기록을 따라가면 장순손의 민낯이 드러난다. 벼슬을 시작한 초기 난관 시절부터 마음씀이 바르지 않다는 평판이 따라다녔다. 재물을 모으는 데 남다른 재주가 있어서 노비, 전지, 재화가 날로 불어났다. 문전이 저자와 같다는 말을 들을 정도로 뇌물이 끊이지 않았다. 1530년 홍문관 상소는 그를 이렇게 묘사했다. 한 사람이 넉넉히 나라를 망칠 수 있고 한마디 말이 넉넉히 나라를 잃게 할 수 있으니 장순소는 본디 간사한 사람으로서 새로 인사를 맡게 되자 제 생각을 마음대로 부립니다. 추천할 즈음에는 문득 미워하는 마음을 이용하여 좋아하지 않는 사람을 남몰래 막았습니다. 인사권을 쥐고 사사로운 감정으로 사람을 막고 밀었다. 오늘날로 치면 인사농단이다. 거기다 김한로와는 밤중에 은밀히 상종하면서 날마다 비밀이 모의하고 서로 추천하며 신복을 배치해 놓고는 사건이 있으면 같은 말을 동시에 발하여 공론이라고 했다. 짜고 치는 고스톱이었다. 7. 졸기 없는 영의정 역사의 냉정한 심판. 1534년 9월 11일 영의정 장순손이 78세로 죽었다. 실록에는 졸기가 없다. 조선 역사에서 정승의 죽음에 졸기를 남기지 않는다는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이다. 졸기란 그 사람의 생애를 정리하고 공과를 평가하는 기록인데 사관들은 장순손에게 그럴 가치가 없다고 판단한 것이다. 대신 냉혹한 사관 논평 몇 줄만 남겼다. 장순손은 인품이 시기심 많고 음험하고 탐욕스러워 당시 사람들이 장검동이라고 불렀으니 그의 탐심을 기롱한 것이다. 몰래 김한로에게 아부하여 벼슬이 정승에 이르렀으나 사람들이 거의 다 비루하게 여겼다. 그리고 5년 후인 1539년 의정부는 의논 끝에 장순손을 포함한 간당 사인의 관작을 모두 추탈했다. 죽어서도 벼슬을 빼앗긴 것이다. 전교에는 이런 구절이 있다. 장순손은 지위가 삼공에 이르렀는데도 김한로와 결탁, 밤중에 은밀히 상종하면서 날마다 비밀이 모의하고 서로 추천하며 신복을 배치해 놓고는 사건이 있으면 같은 말을 동시에 발하여 공론이라고 하였습니다. 파탄의 원인은 분명했다. 줄을 잘못 선 것이 아니다. 처음부터 줄만 보고 살았다는 것이다. 김한로가 무너지자 모든 것이 함께 무너졌다. 권력에 기대어 오른 자리는 그 권력이 사라지는 순간 함께 사라진다. 진짜 내 자리는 실력과 덕망 위에 서 있어야 한다. 에필로그. 장순손은 나쁜 사람인가? 꼭 그렇게 단정 짓기도 어렵다. 젊은 시절 연산군에게 간언했던 장순손은 분명히 용기 있는 신하였다. 목숨을 걸고 임금의 잘못을 지적했다. 그 용기가 유배라는 대가로 돌아오자 그는 달라졌다. 살아남기 위해서는 줄을 서야 한다는 생존의 논리가 그를 지배하기 시작했다. 재물을 모으고 권력자에게 붙고 반대편을 음해했다. 박은을 희생시켜 살아남고 조광조가 쓰러지자 반사이익을 얻었다. 78년의 긴 삶을 살아냈지만 그 삶이 남긴 것은 장검동이라는 별명과 추탈된 관작뿐이었다. 돼지머리 얼굴에 여우의 머리를 가졌던 장순손. 그는 살았지만 역사는 그를 기억하지 않는다. 아니,
기억하되 교훈으로 기억한다. 좋은 이름은 비석보다 오래 남고 나쁜 이름은 관작보다 오래 산다.